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둔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 연휴를 앞두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이제 귀성하시는 분들 이제 귀성 인사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각각 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뭐 추석 연휴에 이제 뭐 성묘도 가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추석 밥상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글쎄 뭐 관례적으로 설 연휴, 추석 연휴에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죠. 예. 근데 뭐 이번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의료 대란일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를 타고 멀리 갈 텐데 야,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응급실 갈 데도 없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식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 배탈 나면 갈 데 없다. 뭐 이런 얘기 등등해서 당장 뭐 추석 연휴 상황 속에서도 부딪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의료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실마리가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찬반 여론도 있을 거예요. 뭐 의사들이 뭐 잘못한다 그런 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정부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을 거고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최대의 화두는 저는 의료 이게 대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20%나 20%로 고정이 됐더라고요. 출범 후 최저치라고 그래요. 지난번만 하더라도 23%였는데 3%가 떨어졌어요. 뭐 정당 지지율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28대 33, 민주당에만 33 그렇게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참 특징적인 거는 이 70대 이상의 이 고정 그 지지층에서 뒤집혔어요. 부정평가가 높아졌어요. 70대에서죠. 11%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뭐 저도 이제 70대가 넘었으니까 의료 문제다. 이게 지금 많은 노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게 아파도 이제 갈 병원도 없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이제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70대쯤 되면 더군다나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실제로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뭐 저도 뭐 옛날엔 병원 안 갔는데 이제 요즘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이게 의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개 병원에서도 옛날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검사를 하고 약을 바꿔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그 병원에서 1년 반 후에 와라, 2년 후에 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중간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뭐 약도 바꾸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특별히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정부의 그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한 그 지지를 철회를 하면서 또 저는 이런 상상도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다 모이면 자식들 모이면 대개 노인들은 야 그래도 여당 지지해야지 모두 지지해야지 대개 그러고 아이들은 그게 뭐냐 이것도 그 명절 때 싸움도 일어나요 집안에서.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는 뭐 하지 말자고. 그렇죠. 근데 혹시 이번 추석 때는 노인들이 야 나도 지지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게 뭐 이런 그 가족 간의 화합을 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전국으로 보면 특별히 집권 여당이나 윤 정부를 보면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이번 추석 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그게 이제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지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이제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한 게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의료계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에 올해 증원된
한 1,500명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백지화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네. 관계자 문책해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의료계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네. 결과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의료단체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 야당도 머뭇거리는 거 아니에요? 야당도 뭐 주요 단체가 안 들어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머뭇거리죠. 예. 뭐 명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의료단체가 왜 안 들어오느냐?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해요. 의료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예? 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라든지 뭐 전공의협이라든지 이게 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입장 자체가. 이걸 아마 조율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을 거다 참여를 하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참여할 때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몇 군데라도. 예. 문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에요. 예? 정부 여당의 문제예요. 이게 의견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거든요. 특별히 25년 의대 정원 문제만 놓고도 이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단체에서도 누구 말 믿고 들어갈 거냐, 당대표 말을 믿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정부 입장을 믿고 들어갈 거냐, 이게 굉장히 망설여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협의체 구성하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조율이 돼야 돼요.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사실은 이 의료 개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현재로는 시작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이게 분명해야 그 사람들을 믿고 들어갈 텐데 의료진들도 그것도 상당히 또 그 의료단체들은 민감한 그 정부 여당의 의견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석 전에 출범하는데 하려고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와 함께 더 먼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건 정부 여당 입장 조율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여당 쪽에서도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여당 그 국회의원들이나 여당의 전체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도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떠 있는 이 그 지도부와 여당의 그 힘과 좀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 힘이 받쳐지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거 추석 전에 이걸 출범을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이건 뭐처럼 추석 명절인데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이제는 의료단체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동안에 뭐 섭섭한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저는 의료단체가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될 마지막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더 늦으면 안 됩니까? 지금 늦으면은요 어떡할 겁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의사 안 할 겁니까? 병원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어떤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한쪽에 만족한 계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어느 정도 이건 의사들도 이게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대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정부로서도 너무 뭐 의사단체를 이렇게 조금 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듯한 이런 뭐 적폐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이 타협을 해서 좀 뭐 그동안에 그 계획했던 정부의 계획, 의료 계획이라는 게 있지만 어떻게 완벽한 계획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이번 정부 끝나면 정부가 또 없나요? 또 다음 정부에서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정 간에 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 의료계도 이번 기회에 좀 전향적으로 이번 좀 기회에 안 하면은 그래도 국민의 지지가 좀 이제 비난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의료계에 갈 거래요, 의사들한테도. 이제 그동안에는 그래도 의사들에게도 일리가 있다, 뭐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 또 국민들이 지지하는 단체,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죠.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추석 전에 이게 뭐 타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죠. 이후에라도 시작이라도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법안 처리를 좀 미루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제 법사위에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거를 이제 일사천리로 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켜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통과까지 목표를 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여기에 좀 집중 우선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제 강성 그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 세례를 하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원식 의장이 모처럼 잘했어요. 예,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죠. 아무래도 뭐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제 당파를 떠나서 국가 전체를 보고 무슨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니까 그럼 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만 문자 폭탄도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말인데 곤란한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 그거 뭐 굉장히 훈장으로 생각해야죠. 옳은 일 하다가 그 뭐 다 찬성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그거는 개의치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정치 풍토에 그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는데 예? 그 외부에서 문자 폭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역 같은 거를 느끼고 뭐 이러는 거 이거는 난 없어져야 될 풍토라고 생각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난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의 판단이 옳았죠. 사실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지 최상병 특검법 뭐 또 지역화폐 뭐 그 법 같은 거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시급하기도 하고 뭐 자기들이 당론으로 정한 일이기도 하긴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급한 게 의료 대란의 문제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자. 그거는 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원식 의장의 결정을 잘했다. 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새 특검법이야. 그거 뭐 좀 추석 지나고 해도 되는 일이고 그거 뭐 시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19일 국민들의 뭐 민생과 그렇게 특별히 관련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추석 연휴 직후에 뭐 논의하겠다고 천천히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연대를 구성하고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를 하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9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각 1명 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탄핵의 이유로 뉴라이트 인사 등 반헌법적인 인사를 이제 기용한 거, 그리고 친일 성향의 대일 외교, 21번의 거부권 행사, 가족 비리와 특검 거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헌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사권이라든지 거부권 이런 부분들을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적절한 행동으로 생각은 안 되네요. 우선은 12명의 구성을 보니까 자신들이 탄핵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일 모레 감옥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2심 선고를 앞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국민적 설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또 지금 뭐 탄핵 준비라는 게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아직 뭐 2년 반밖에 지금 반밖에 안 돌았는데 지금 무슨 탄핵입니까? 그리고 그 열거한 여러 내용을 보면 탄핵이라는 거 엄격하게 대통령 탄핵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반헌법적 그런 그 행위가 있을 때 헌법을 어겼을 때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그렇게 뭐 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열거를 한 걸 보면 그게 뭐 조금 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치적인 비난이 될 수 있는 일일 줄은 모르지만은 그건 헌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거부권이라는 것도 뭐 21번 했든지 얼마를 했든지 간에 그 헌법에 있는 권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아닙니까? 인사권도 뭐 뉴라이트라는 게 누군지도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뉴라이트입니까?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 사람들이 이 사람 뉴라이트를 썼으니까 그게 헌법 위반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분들이 지금 열거한 걸 보면 그런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마 국민적인 공감도 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괜한 정치적인 이 공세고 전국을 혼란시키게 하는 일인데 나는 이런 일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도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건 처음부터 탄핵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떻게든지 윤석열 정부 이거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연대를 위한 빌드업이냐. 그럴 수도 있죠. 메시지도 냈어요. 그것보다는 뭐 처음부터 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생존이라는 정치적 생존이라는 거는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만 대통령이 돼야만 이 문제가 사법 리스크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로도 보고 재판을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상식에 맞지도 않는 국가를 근본을 기본을 흔드는 탄핵을 거기에다가 연관을 시킨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탄핵연대라는 걸 만드는 걸 보면서 아하, 이 급하구나.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 하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공감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 위원 확장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임명진 위원장님께도 좀 연락이 왔습니까? 왔으면 좋겠는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네, 또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은 뭐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 전략의 달인 뭐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실제로 승리를 많이 거뒀죠. 그분은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신 것 같아, 전문이. 그런 분도 필요하죠. 기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상돈 전 의원은 이제 중앙대 이재명 대표 교수죠. 예, 이재명 대표의 좀 행보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섀도우 캐비넷을 조직했다. 하라고 그랬다. 인재영이 뭐 섀도우 캐비넷을 하라고 그랬다. 지시를 했다. 뭐 비공식으로 했다는 게 보도가 됐으니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선거 2년 반 남았습니다. 2년 반 전부터 섀도우 캐비넷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는 선거 과정에서 있다는 얘기 내가 들어봤지만, 대통령 선거 2년 반 전에 섀도우 캐비넷을 구상을 한다. 그건 상당히 큰 오만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네. 저거는 무슨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내가 집권했다, 지금 이제. 네. 뗄머리 집권할 거다라는 그런 의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네. 저게 과연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며, 특별히 강성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는 정치적으로도 부적절한 처사하고 저건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2년 반이나 남아있는 네. 정권을 무시를 하고 지금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었다? 네. 그거 뭡니까 그게? 그건 예의도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건 아주 부적절한 일이고 저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그런 김종인 씨나 뭐 이상돈 교수나 이런 사람들 만난 거는 그냥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상당히 뭐 깊숙한 얘기를 뭔가 했을 가능성도 나는 있으리라고. 최근에 뭐 의료 대란 뭐 이런 현안도 뭐 논의했다고 뿐만 아니라 합니다. 이분들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이제 중도 보수 쪽으로 위원을 확장하려는 그럴 수도 목적이다, 있을지 모르고 혹시 이런 이재명 평가가 대표가 이번에 1심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어요? 예. 혹시 뭐 피선거권을 박탈을 당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에 당이 요동할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예. 예? 그때 이 당을 맡을 사람이 누굴까? 뭐 이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닐까. 뭐 예언 확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 당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 같은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효과는 좀 있을까요? 이런 만남들이? 비대위원장 한 번 오고 말아야지. 너무 이렇게 하면은 뭐 신선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별로 뭐 효과는 없고 예. 그게 뭐 김종인 그 위원장님에게도 별로 나는 마지막에 좋은 모습은 아닐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안 맡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